내가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얻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진실이 있다. 사람은 배운 만큼 벌고 실천한 만큼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더 큰 돈을 벌고 싶다 말하지만 정작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렇게 머뭇거리며 시간을 흘려보내면 지금 당신이 벌고 있는 월급은 곧 당신 인생의 한계가 된다. 나는 젊은 시절 가난과 한계를 누구보다 깊게 경험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다. 지식 없는 성장은 우연일 뿐이며 실천 없는 지식은 짐에 불과하다. 이 단순한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결국 스스로 만든 한계에 갇혀 살아간다. 지금 당신의 월급을 10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은 고개를 젓는다. 5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한 달 뒤에 5천만 원을 벌게 되는 상황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그건 비현실적이다. 10배는 무슨 2배만 돼도 좋겠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비현실적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로 나는 많은 이들에게 단 하나의 원칙을 강조해왔다. 작은 향상을 꾸준히 반복하라. 남들보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성공의 비밀이 아니다. 남들보다 더 똑똑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고 그 배움을 끝없이 이어가는 사람이 결국 앞서 나간다. 나는 수많은 직원을 보며 이 원칙이 진리임을 확인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출난 재능이 아니라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태도였다. 그들은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자 했다. 그리고 그 작은 개선이 쌓여 어느 순간 인생 자체를 뒤바꿔 놓았다. 그러나 배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없다. 지금도 버겁다. 이런 변명들은 결국 시간을 적으로 돌린다. 나는 늘 강조했다. 당신의 시간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고 당신이 시간을 지배할 방법을 배워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의 소득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당신의 능력은 제자리라면 결국 뒤처지게 된다. 경쟁은 잔인하고 변화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말한다. 성장을 멈추는 순간 퇴보가 시작된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배움은 단순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책 한 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강의 한 번이 당신의 사고방식을 뒤엎을 수 있다. 배움은 당신의 가치를 키우는 유일한 도구이며 그 가치는 결국 소득으로 돌아온다. 나는 평생 이런 원칙으로 살아왔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배운 것을 반드시 실천하며 실천한 것에서 다시 배움을 찾았다. 그리고 이 원칙을 따랐던 많은 직원들은 스스로 한계라 생각하던 지점을 넘어섰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새 궤도에 올랐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수입은 이미 당신 인생의 천장이며 그 천장은 스스로 깨기 전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돈을 더 벌고 싶다면 먼저 머리를 채워라. 성장은 배움에서 시작되고 배움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경영을 하며 수없이 많은 성공 곡선을 보아왔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성공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언제나 아주 작은 개선이 누적되어 폭발하는 순간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큰 목표를 생각하면 부담부터 느낀다. 수입을 10배로 올리라니 너무 멀고 너무 크다. 이렇게 주저앉는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한다. 10배를 바라보지 말고 단 0.5%만 바라보라. 매주 0.5%의 생산성 향상,
처음 들으면 너무 미미해 보인다. 그러나 기업 경영에서, 사람의 인생에서 이 작은 개선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나는 수십 년 동안 직접 보았다. 0.5%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업무 시간을 10분만 더 집중해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 가지 일에 몰입해도, 하루 일정표를 5분만 더 정교하게 짜도 이미 0.5%는 달성된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처음 한 주 0.5%가 가능했다면 그 다음 주도 가능하고 또 그 다음 주도 가능하다. 이 개선을 3주, 1달, 3달 이어가면 속도가 붙는다. 마치 언덕을 넘어가면 스스로 굴러가는 공처럼 작은 변화는 어느 순간부터 가속도를 얻는다. 이게 바로 복리후리의 힘이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의 복리는 누구나 믿지만 노력의 복리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노력의 복리가 진짜 인생을 바꾼다. 계산해보자. 매주 0.5%면 한 달에 약 2%의 향상이다. 1년이면 약 26% 성장이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한 영역에서의 능력 향상은 다른 영역에도 파급된다. 집중력이 좋아지면 업무 실력이 오른다. 업무 실력이 오르면 자신감이 붙고 자신감은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각 분야의 성장 곡선이 서로를 밀어 올리는 것이다. 이 상태가 10년 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가? 10년 뒤 당신의 생산성과 성과는 무려 10배 이상 상승한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내가 수없이 확인한 현실이다. 나는 내 직원들에게 0.5% 원칙을 전파했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든 사람들은 단 6개월 만에 수입이 50% 이상 올라갔다. 심지어 300%, 400%까지 성장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다. 조금 더 하루더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큰 목표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가르쳤다. 작은 목표가 큰 결과를 만든다. 대단한 결심보다 꾸준한 반복이 더 위대하다. 세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성공의 원리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 단 0.5%라도 성장하는 것. 그 작은 차이가 1년 뒤에는 분명한 간격이 되고 10년 뒤에는 서로 다른 인생이 된다. 나는 기업을 일으키며 늘 이 사실을 되뇌었다. 오늘의 0.5%가 내일의 5배, 10배를 만든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한다. 그리고 그 원리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0.5%의 성장, 이 작은 숫자를 가벼이 보지 마라. 오늘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이며 10년 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단 하나의 투자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능력 차이가 아니라 원칙을 지켰는가의 차이였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 원칙을 가르쳤고 이 원칙을 지킨 사람들은 모두 삶의 궤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 나는 그 7가지 핵심 원칙을 당신에게도 똑같이 전하고자 한다. 첫째, 아침 30, 60분을 머리에 투자하라. 나는 평생 아침 시간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았다. 아침에 읽은 책, 아침에 적은 메모, 아침에 깨달은 통찰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 사람들은 몸에 투자는 하면서 머리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한다. 그러나 머리에 투자한 시간만이 당신의 미래 소득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린다. 아침 독서는 단기 지식이 아니라 평생 자산이다. 둘째, 목표를 현재 시제로 매일 적어라.
나는 목표를 언젠가라고 쓰지 않았다. 늘 이렇게 썼다. 나는 이미 이룬 사람이다. 이 방식이 잠재의식을 움직인다. 머리가 먼저 이룬 사람으로 작동하면 몸은 그 상태를 따라가기 시작한다. 목표는 믿는 사람에게 먼저 오지 않고 준비된 마음에게 먼저 찾아온다. 셋째, 하루의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라. 나는 하루 계획 없이 단 한 번도 일을 시작한 적이 없다. 목표 없는 하루는 방향키 없는 배와 같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루의 청사진 하나가 당신의 시간을 지배하게 만든다.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지배한다. 넷째, 우선순위를 잔인할 만큼 명확히 구분하라. 기업 경영을 하며 깨달은 것은 단순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가 수입을 결정한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버리고 가치가 큰 일에 시간을 쏟아라. 사람들은 바쁘다는 말을 자랑처럼 한다. 그러나 바쁜 것과 가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다섯째, 이동 시간을 학습 시간으로 바꿔라. 나는 이동 시간에도 배움을 놓지 않았다. 운전 중에는 오디오 강의를 들었고 출장길에는 서재 대신 책을 들고 다녔다. 이 시간을 허비한 사람과 이 시간을 공부로 채운 사람은 10년 뒤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된다. 차 안에서 음악만 듣고 시간을 날리는 사람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헐값으로 파는 것과 같다. 여섯째, 하루가 끝나면 반드시 복귀하라. 나는 매일 하루가 끝나면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잘한 것은 무엇인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평범한 사람을 고급 인재로 만든다. 복귀는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성장을 가속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다. 일곱째, 모든 사람을 $100만 고객처럼 대하라. 나는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법이 사업의 본질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하고 싶어한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기회를 만들고 기회에서 성과를 만든다. 가족이든 동료든 낯선 사람이든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대하라. 관계의 질이 곧 인생의 질이다. 결론, 이 7가지 습관이 당신의 소득을 결정한다. 이 원칙들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평생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이 7가지를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10배 성장한다. 성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성공을 만드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온다.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소득을 만든다. 그리고 오늘의 습관이 내일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의 질문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멈추는가? 기업을 경영하며 수천 명을 지켜본 끝에 나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성공하는 사람은 공통된 패턴이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배우고 실천하고 복귀하며 이 3단계를 끊임없이 반복했다. 반대로 제자리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은 배움은 잠깐, 실천은 부족하고 복귀는 아예 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하루를 반복할 뿐이다. 나는 사람의 성장을 양동이로 설명하곤 했다. 경력이 처음 시작될 때 양동이는 거의 비어있다. 지식도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도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더해지고 마침내 그 양동이는 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똑같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 다음부터 생긴다. 양동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지식을 그대로 두면 시간이 흐르며 그 지식은 빠져나간다.
경험도 마찬가지다. 활용하지 않으면 무뎌지고 잊히고 가치가 떨어진다. 사람들은 자신이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하락곡선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하락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 깨닫는다는 점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직원을 보았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던 사람이 몇 년 지나면 성장이 멈추고 결국은 신입 직원에게도 뒤처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배우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제 충분히 안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 다음에는 지금도 바쁜데 뭘 더 배워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늘 같고 회사가 변하고 시장이 변하고 세상이 자신을 앞질러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다. 양동이에서 새어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 넣어라.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배움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 넣는 행위다. 그렇게 해야만 양동이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나는 배움의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책에서 배우고 사람에게서 배우고 실패해서 배우고 경쟁에서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반드시 실천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소음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천 뒤에는 항상 복기가 따라야 한다. 나는 경영회의가 끝난 뒤 늘 혼자 남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결정은 최선이었는가? 더 나은 방법은 없었는가? 그때의 말과 행동 중 무엇이 부족했는가? 이 질문들이 나를 매일 더 단단한 경영자로 만들었다. 반복은 지루해 보이지만 성장의 본질은 반복 속에서만 만들어진다. 오늘의 선택을 돌아보고 오늘의 실수를 기록하고 오늘 배운 것 중 반드시 내일 활용해야 할 한 가지를 골라 행동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 반면 복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경험을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하루를 수백 번 반복하는 것뿐이다. 나는 단언한다. 배움, 실천, 복기의 순환을 유지하는 사람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 순환은 스스로를 가속시키는 엔진처럼 작동한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빠르게 배우고 배울수록 더 많이 실천하며 실천할수록 더 깊은 복기가 가능해진다. 그 결과는 너무도 명확하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순환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아예 다른 세계가 된다. 나는 오늘도 자문한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당신의 양동이는 지금 채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새어나가고 있는가? 당신이 그 순환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새로운 궤도를 갖게 된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기업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을 지켜본 끝에 깨달은 사실이 있다. 경제적 성공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책임의 문제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다. 경기가 나빠서, 회사가 작아서, 월급이 적어서, 운이 없어서.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변명을 입에 담는 순간 그 사람의 성장은 끝난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당신이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바꿔주지 않는다. 아무리 큰 조직에서 일하더라도 각자의 경제적 미래는 결국 스스로가 설계해야 한다. 남이 설계해준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적 자유란 단지 통장에 돈이 많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돈이 준비되어 있어 삶의 선택권을 잃지 않는 상태. 이것이 진짜 자유다. 자유는 돈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에서 온다. 한때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같은 패턴을 보았다. 벌면 쓰고
부족하면 빚내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한다. 어쩔 수 없다. 환경이 그렇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해 왔다. 환경이 아니라 습관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다. 당장의 만족을 참지 못하는 습관. 오늘 소비를 내일의 빚으로 넘기는 태도. 이 두 가지는 평생 가난을 부르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다. 반대로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지출을 계획하고 자신의 소비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늦지 않게 경제적 기반을 쌓는다. 나는 경영을 하면서 숫자를 철저히 다뤘다.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 소비 습관은 월급보다 강력하다. 100만 원을 벌어도 70만 원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300만 원을 벌어도 330만 원을 쓰는 사람이 있다. 둘 중 누가 부자가 되겠는가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사람들은 운이 좋으면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운은 오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것이다. 돈을 존중하는 태도,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쓰는 법을 아는 태도, 미래를 위해 오늘을 절제하는 태도. 이 태도들이 바로 운을 끌어당기는 자기장이 된다. 돈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한다. 반대로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계속 찾아온다. 나는 이런 말을 남기곤 했다. 감정으로 돈을 대하지 말고 원칙으로 돈을 다뤄라. 누군가는 감정적으로 소비하고 누군가는 원칙적으로 투자한다. 이 차이가 오랜 시간 누적되면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간다. 결국 경제적 자유는 재능도 운도 외부 환경도 아닌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에서 출발한다. 오늘 나의 소비, 나의 선택, 나의 습관이 내일의 경제적 현실을 만든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당신은 과거의 선택이 만든 결과이고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선택이 만든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고 책임을 진 사람은 반드시 부를 이룬다. 경제적 자유는 운명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에게만 주어진 보상이다. 내가 평생 바라본 부자들의 공통점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다. 그들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버는 방식과 쓰는 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반대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저축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월급을 받고 나서 필요한 곳에 쓰고 남으면 저축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남는 돈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인생에서 돈이 남는다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소득이 많아지면 지출도 늘어나기 마련이고 기분이 좋아지면 소비는 더 커지고 감정에 따라 지갑을 여는 순간 저축은 늘 다음 달로 미루는 일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부터 무조건 월급을 받으면 첫 번째로 저축 계좌로 돈을 옮기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계획했다. 이 단순한 규칙 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숫자를 바꿔놓았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저축은 금액보다 순서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얼마나 저축해야 부자가 될 수 있냐고 묻는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답한다. 순서를 지키면 금액은 자연스럽게 커진다. 특히 나는 여러 임직원에게 월 소득의 최소 30%는 무조건 저축하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당장의 편안함을 조금 포기하면 미래의 불안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30%가 너무 크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반문한다. 왜 오늘의 삶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가? 오늘 조금 불편하면 내일의 선택권은 압도적으로 커진다. 반대로 오늘 편안함만을 또 쓰면 미래는 점점 좁아지고 결국 벼랑 끝에
서게 된다. 저축은 단순한 축적이 아니다. 미래의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자유의 선물이다. 돈을 모아둔 사람은 일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삶을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간다. 나는 직원들에게 종종 말했다.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습관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진다. 돈은 쓸수록 줄어들지만 저축된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대신해 일해주고 당신의 미래를 지켜주는 자산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사람들은 저축을 너무 작게 시작해 의미가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적은 금액이 큰 부를 만든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1만 원, 5만 원이라도 꾸준히 축적하면 어느 순간 그 돈은 단순한 종잣돈이 아니라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탄이 된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잡힌다.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볼 수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다. 저축을 먼저 하는 사람과 소비를 먼저 하는 사람의 차이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5년, 10년이 지나면 두 사람의 위치는 아예 다른 세계가 된다. 나는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게 했다. 책임 있게 쓰고 계획대로 모으고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부를 이룬다. 반대로 감정으로 소비하고 오늘만 보는 사람은 평생 돈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선택권을 잃고 결국 돈 때문에 고통받는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돈을 다루는 순서를 바꾸는 순간 인생의 방향도 바뀐다.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살아라. 이 단순한 원칙은 평범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불안한 삶을 안정된 삶으로 바꾸며 당신에게 선택의 자유를 되돌려 준다. 오늘부터 순서를 바꾸는 순간 당신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의 경제적 운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오랜 세월 지켜보며 한 가지 진실을 명확히 깨달았다. 돈에도 계절이 있고 인생에도 흐름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흐름을 이해한 사람은 언제나 안정된 삶을 살고 이 흐름을 무시한 사람은 평생 돈에 휘둘리며 살아간다. 돈의 흐름은 단순히 벌고 쓰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과 선택, 습관이 만들어내는 누적의 구조이다. 나는 사람의 경제 인생을 세 가지 계절로 구분해 보았다. 이 세 계절을 올바르게 준비하는가 여부가 은퇴 이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첫 번째 계절, 기반을 다지는 시기 약 25세까지. 이 시기는 겉으로 보기엔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시기에 배움과 경험은 돈보다 훨씬 값지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가르쳤다. 지금 당장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시기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세 가지이다. 직업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읽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 나는 이 시기를 미래의 경제적 기반을 설계하는 시간으로 보았다. 기반을 단단히 다진 사람은 30대, 40대에 돈이 자연스럽게 붙기 시작한다. 반대로 기반 없이 돈부터 쫓은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고 늘 부족하고 항상 불안해한다. 두 번째 계절, 벌어서 불리는 시기 25세, 65세. 이 시기는 인생의 수입 피크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나는 이 시기를 부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단순히 돈을 버는 때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돈을 불리는 시기다. 40세까지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50세 이후 10, 15년은 마지막 자산 최대치 시기다. 이 구간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인생이 극명하게 갈린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벌 만큼 버는데도 늘 불안한 사람은 버는 만큼 쓰는 사람이었다. 반대로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점점 여유로워지는 사람은 버는 만큼 모으는 사람이었다. 이 시기의 핵심은 단 하나다. 노동소득을 자산소득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노동으로 버는 돈은 결국 한계가 있지만 자산이 벌어주는 돈은 한계가 없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벌었으면 반드시 남겨라. 남긴 것은 반드시 불려라. 세 번째 계절, 갈망의 시기, 은퇴 이후. 이 시기에는 두 가지 삶이 존재한다. 첫째는 오래 일하지 않아도 여유롭고 삶의 선택권을 잃지 않는 삶. 둘째는 생활비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 나는 은퇴한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두 계절을 정확히 준비한 사람들이었다. 반대로 지금 즐기자는 태도로 살았던 사람들은 50대가 되기도 전에 경제적 위기에 맞닥뜨렸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하곤 했다. 지금 즐기려고 미래를 버리지 마라. 그 선택은 인생의 파산을 스스로 예약하는 것이다. 현실은 잔인하다. 건강이 무너지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오거나 수입이 끊기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사라진다. 삶을 통제할 힘이 없어지고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나는 부자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 일을 그만둬도 생활 수준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순간이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일할 수 있고 원한다면 쉬어도 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부다. 결론 흐름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지배한다. 나는 인생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본다.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언제나 시간에 밀리고 돈에 끌려다니고 삶의 선택권을 잃는다. 그러나 흐름을 이해하고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앞당기고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삶을 산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어느 계절에 있는가? 그리고 그 계절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당신이 이 흐름을 깨닫는 순간 부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보아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돈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인생을 선택하게 해주는 힘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한 사람은 돈을 지배하며 살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돈을 쫓으며 산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되묻는다. 당신은 돈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져도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나는 늘 이렇게 강조했다. 돈을 존중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다뤄라. 돈을 두려워하면 벌 기회를 놓치고 돈을 목적화하면 반드시 길을 잃는다. 돈은 다스리는 사람에게만 머물며 돈을 쫓는 사람에게서 언제나 도망친다.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주어진 모든 시간을 바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 호도 돈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부를 이렇게 정의한다.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 수준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 도달하면 당신은 삶의 진짜 선택권을 얻게 된다. 원하면 일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쉬어도 된다.
원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는 앉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야말로 돈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자유다. 그러나 이 자유는 결코 우연으로 오지 않는다. 습관, 생각,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로만 찾아온다. 나는 내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오늘의 행동을 바꿔라.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숫자를 만들고 오늘의 습관이 10년 뒤에 인생을 만든다. 가난은 단번에 찾아오지 않는다. 조금씩 방심하고 조금씩 미루고 조금씩 소비하며 인생을 흘려보낼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닥친 것처럼 보일 뿐이다. 반대로 부도 단번에 오지 않는다. 하지만 한번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 흐름은 눈덩이처럼 커지며 삶 전체를 끌어올린다. 나는 이런 말을 남겼다. 당신의 수입은 당신의 실력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바꾸려면 실체를 바꿔라. 수입을 바꾸고 싶다면 지식과 태도,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 수입을 올리고 싶다면 당신이 세상에 제공하는 가치부터 높여야 한다. 그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배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선택이다. 매달 먼저 저축할 것인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절제할 것인가? 배우고 실천하며 다시 배우는 순환을 이어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5년 뒤 모습도 10년 뒤의 계좌도 노후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신은 돈을 위해 평생 일할 것인가? 아니면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 것인가? 당신이 지금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미래의 목적지가 결정된다. 부는 노력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고 꾸준히 실천하며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한다. 이제 선택의 순간은 당신에게 있다. 오늘 당신의 결정이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내 내일을 만든다. 내 내일을 만든다. 내 내일을 만든다. 내 내일을 만든다.